여행업계에 종사를 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실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분야로도 창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창업 자금이 좀 부족해서 은행 대출을 알아보니까 신용 등급이 좋지 않아서 대출이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창업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창업 자금, 그러니까 창업 대출도 가능한가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창업 자금도 빌려 주신다고 아까 언뜻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그 미소금융이라고 해가지고요. 다만 이제 신용 등급이 그 6등급 이하나 또는 그 차상위층 이하 분들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죠. 오히려 은행에서는 신용 등급이 좋아야 맞습니다. 창업 지원을 지원받을 수 은행에서는 있는데. 신용 6등급 이하는 대출 전혀 안 해주죠. 네. 그러면 창업 기획안을 들고 차상위 계층이나 신용 등급 6등급에서 10등급 사이의 경우는 찾아가면 네.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게 지원을 해주시는 물론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복지기관이 아니니까 100%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가능하면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 아까 신 기자님도 말씀 주셨는데, 근데 창업을 하려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컨설팅까지 저희가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금액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자금은 저희가 최대 7천만 원까지 해드리고 있고요. 최대.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새로운 창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기존 자영업자들한테 운영자금 빌려준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운영자금은 2천만 원까지. 운영자금은 2천만 원, 창업자금은 7천만 원까지. 예. 근데 이게 또 빚이잖아요. 이것도 갚으려면. 근데 저희가 이제 이 미소금융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은 4.5%입니다. 그리고 1년 거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최대 6년까지 갚으니까 그다음에 고정금리고, 그러니까 쉽게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거죠. 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맞습니다.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귀가 솔깃할 그럼요. 겁니다. 참 반가운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은하 선생님이나 네. 오정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신용 등급이 6등급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은행에서도 대출 안 해주고 저축은행 가더라도 보통 17%에서 20% 사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4.5%로 저희가 해드리는 거니까. 근데 자기 신용 등급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신 기자님? 네, 전국에 지금 50개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네. 서민금융 지원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시면 이제 자기 정보들, 개인 정보들을 활용한다는 걸 동의를 하시면 바로 신용 등급 점수 같은 거 보실 수 있는데요. 또 요즘은 모두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그 모바일에 뭐 카카오 땡 그리고 토땡이라든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결제 이렇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런데 가시면 그냥 바로 지금 내 신용 점수가 얼마인지, 어떻게 하면 신용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민간 서비스들도 많으니까요. 그런 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컨설팅이나 지원 제도까지도 여기서 연결을 해주니까요. 창업하시는 분들은 꼭 이용을 하시러 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취재를 하다 보면 정말 이런 데 모르시는 분 너무 많아요. 그리고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 것도 아닌데 가기가 두렵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는 하지 이해가 마시고요. 돼요. 그 네. 마음이. 그러면 네. 만약에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이 네. 미리 좀 2금융이나 3금융 비싼 이자를 쓴 사람들도 저걸 받아서 대체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 가능합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주네요. 그 구리 통합지원센터 갔을 때 네. 상담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학원 도우미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4대 보험도 가입이 안 돼 있고 빚이 한 3천만 원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부업 대출도 그게 한 24%거든요. 그게 한 90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 코로나 때문에 9월 월급을 50만 원뿐이 못 받았다는 거예요. 보통 200만 원 이상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햇살론 17이라고 10.9%짜리가 있는데 그거를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이게 7등급 이하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맞춤 대출을 해보니까요. 가능해요, 이분이. 그래서 7.34%로다 해가지고 1,300만 원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1,300만 원 받은 거 가지고 900만 원 그 고금리를 갚고 그러고 다시 상담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다 도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좋네요. 그러네요. 아유. 일단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제일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없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실 수 있고. 맞습니다. 예. 네, 그럼 일단
전화 상담을 좀 시도해 보시는 아유, 게 다들 좋겠네요. 바쁘셔가지고 그러니까 찾아가지 저희가 못하시면 콜센터가 1397이라고 있습니다. 1397. 다이얼에 1397 구속입니다. 서민의 삶을 구석구석 챙기겠다는 의미로 이런 또 기쁜 뜻이. 1397 전화를 주시던가요. 종전에는 ALS였는데 제가 와서는 직접 상담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냥 누구나 다 받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어플을 저희가 금년 1월에 출시했기 때문에 어플로 다 그냥 누구나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까지. 그러니까 전화번호판에 구석 1397. 아유, 네. 요거 생각 잘하셨네요. 그리고 대출 받으시기 전에 제가 업무를 했었잖아요. 아, 네.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가지 마시고요. 전화로 필요한 서류가 뭔지 꼼꼼하게 챙기시고 이미. 가시는 게 훨씬 대출에 도움이 미리미리 됩니다. 챙겨가시면 시간도 전화 절약되고. 이거 방송 나가고 이게 콜센터 직원들이 고생하시겠네요. 이게 아니 저희는 바쁠수록 좋습니다. 아유, 위원장님이 콜센터 직원들도 좀 많이 위로해 주시기 응원해 바랍니다. 주세요. 예, 물론입니다. 네네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저는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대출금 이자까지 연체돼서 상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 아는 사람이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아이고, 이게 아이고. 빚독촉이 제일 힘들다고 하잖아요. 상환 독촉. 이게 정말 사채는요. 그냥 그러니까 개인 빚은 그러니까 이자가 나중에 보니까는요. 원금은 1,000만 원인데 이자가 1,50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아니, 그렇게까지 가요? 아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들이 주장할 때는 이제 제가 파산했을 경우에도 그러니까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안 준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은행에 그나마 제가 찍힌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 돈이 나갔어. 그러니까 1,000만 원 줄 돈이 있는데 이자가 이미 1,500만 원이 나갔어도 안 받았다예요. 나는 안 받았다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요. 그러니까 뭐 저뿐이 아니라 보통 분들 뭐 서민들도 마찬가지로 전화가 오면은 일단 빚을 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다 보니까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날짜 어겨서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여튼 밑에서 그냥 기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일부러 빚을 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다 살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그러니까요. 된 건데 오죽하면 빚을 눈덩이에 비유를 그러게요. 했겠습니까? 원장님 이렇게 네. 추심에 시달리는 분들 좀 마음 좀 위로해주는 그런 건 없나요?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시면 신청은 순간 추심이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만약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게 되면 그건 절차가 길어가지고 한 2-3달 걸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신청하는 즉시 그 다음 날부터는 추심이 중단이 돼요. 제가 전에 알았었으면 얼마나 맞습니다. 좋았냐고. 이거 이미 저희- 마음고생 다 하고 나서. 저희 잘못입니다. 저희가 많이 아니에요. 알렸어야 되는데 예. 이게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네네네. 근데 요즘엔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예. 요새는 법적으로다요. 네. 야간에는 이제 추심 전화를 못 하게 돼 있고요. 그래요? 일과 시간에만 했고 횟수도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라는 법적으로 얘기죠. 예, 이게 그렇습니다. 추심 자체가 빚독촉인데 말씀하신 맞습니다. 대로 예전엔 이 빚독촉하는 방법도 문제가 됐고 워낙 또 극심한 방법을 쓰다 보니까 빚독촉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빚을 좀 무서워해가지고 그렇죠. 빌리면은 제때 갚고 제대로 갚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빚을 못 갚게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채권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대행업체들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이게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지만 이제 과도하게 독촉하는 과정에서 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이제 채무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호하자. 그래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채권 추심법을 계속 개정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전에 보면은 뭐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저는 이런 경우를 봤어요. 직장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일하고 갚으라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런 창피와 수모를 당하지 망신을 주는 않으면 거네요. 예, 이 돈을 갚아라. 근데 아까 전화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보니까 하루에 50통 넘게 전화 메시지를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전화는 전화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와서 있는 데서 망신을 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파산 중에 그러니까 뭐 보면은 그러니까는 원래는 파산 도중에는 이게 알려줄 수가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공인이다 보니까 이분이 어디다가 제보를 했나 봐요. 기자분이 갑자기 이거 쓰고 나니까 있죠. 연예인이니까. 저는 법정에 갔는데 거기
분이 오셔가지고요. 야, 너 빚졌잖아! 그러면서 소리를 막, 그러니까 저 같은 채무자,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이제 사람들이 뭐 여러 사람이 파산 신청을 하면서 있잖아요. 근데 정말 20명 앉아있는 와중에도 그러니까는 마스크 쓰고 이러고 있는데 야, 너 싸가지 없이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이은아, 너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저 죄송합니다밖에 없어. 그러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죄송하니까 그 자리에 못해서 죄송합니다인데 정말 사람 많은 데서요 망신을 준들 그게 말은 법적으로 좀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 소용없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뭐 옛날 얘기지만 아우, 어쨌든 그러니까 네, 돈안 하기 갚은- 힘든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 기자님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힘든데 근데 오늘 사실 정말 일부러 안 갚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그렇게까지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이게 맞아요. 이 동전의 양면이 있기도 한 거죠. 네, 항상 이 열심히 갚으려는 분도 있고 또 일부러 그걸 떼어서 이제 그걸 악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게 원장님 일단 그러면 빚이 많고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다 도와주시는 건 또 아닐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종의 조건이나 자격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일단 그 신용대출은 5억까지, 담보대출 10억, 그러니까 토탈 15억까지는 그 채무를 지고 있으면 저희가 그 일정 부분 원리금 탕감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다 저희가 이거 보니까 통계적으로는 저희가 채무정해주는 그 채무원금이 3천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그 언론에서 뭐를 해주냐 도덕적 해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거꾸로 물어봅니다. 세상에 3천만 원 안 갚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시냐고. 예를 들어서 통장이 압류가 되고 추심에 시달리는데 누가 3천만 원 안 갚으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멀쩡한 사이에도 사기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0.1%의 문제 때문에 99.9%의 우리 진짜 성실하게 열심히 사시는 서민들이 힘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앞서 소개해주신 제도는 이제 미소금융제도에서 차상위 계층하고 신용등급 6등급에서 10등급에게 대출을 해주는 제도였잖아요. 네. 그러면 신용등급 4등급, 5등급은 돈을 빌릴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제도가 있은? 그러니까 4등급, 5등급은 물론 저희가 이제 햇살론이라고 아, 네. 햇살론은 그 개인 소득 4,500만 원 이하는 6등급 이하만 해드리지만은 연소득 3,100만 원 이하는 신용등급 관계없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4등급, 5등급, 3등급도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저희는 가능하면은 그 6등급 이하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미소금융이라는 제도는 신용등급이 낮은 무조건 분들. 그거는 저기 6등급 이하고 햇살론 제도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연소득이 그럼 네. 신용등급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 그거는 이제 금리는 8, 9%대 아까 제가 7.34% 사례도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그 말씀은 전 귀에 와닿는 게 그 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왜 보통 은행에서 그러니까 돈을 대출을 하면은 이자를 맨날 첫 달부터 막 내느라고 정신 없는데 네. 아까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여유를 주신다고 예, 그러셨- 거치를 갖다 거치기간을 거치를 주는 거죠. 주신다는 게 네네. 정말 저희한테는 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서민들한테는 좋을 예, 것 예, 같은 맞습니다. 제도인 것 같아요. 햇살론 제도를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까 이제 일반 햇살론은 대략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햇살론 17이라고 17.9%짜리 그 일종의 이제 좀 금리가 너무 높지 않냐 이게 그 정책 서민금융 상품으로서 이런 비판도 일부 있긴 있는데 이 부분은 7등급 이하 분들을 대개 도우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럼 7등급 이하 분들은 무조건 20% 이상 고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지난 1년간 67% 정도를 7등급 이하를 도와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협약 은행을 통해서 그냥 그 비대면으로 다 700만 원까지는 그 위탁 보증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1,400까지 해드릴 수 있는데 저희 이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전국에 50개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오시면은 700을 받으시고 700을 더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진짜 대신 숨기겠어요. 이제 처음에 17.9%인데 1년을 성실하게 상환을 하면은 금리를 2.5% 포인트 낮춰줍니다. 그다음에 또 1년을 더 성실하게 상환을 하면은 마지막 해에는 2.5% 포인트를 낮춰줍니다. 잘 꼭 가봐. 우리 괜찮네. 가서 상담을 받아야겠네요. 예. 그래도 17.9는 조금 높은 것 같으니까 조금 낮춰주실 수 계속 있는 낮춰주는 방안을-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많이 성실하게 만들어 상환하시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 이게 소득이 낮아도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은 신용도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이 네. 그분들에게 또 기회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